사드 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가 김천시청에서 처음으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소식 알아봅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구 경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1야당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감한 지역 현안 추진과 내년 대선 전국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운영하는 수성아트 피아 관장 선임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 대표가 여당 일색이던 대구 경북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가 고향인 추미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면 역할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국민에게 희망 드리고 새로운 10년 국민이 승리하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을 빼앗긴 더민주의 텃밭 호남의 민심을 복원하는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 출신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김부겸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텃밭이자 야당 불모지인 대구 경북에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새누리당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의원이 충분히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과 관련된 현안인 사드 배치는 경선 과정부터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장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채택하기보다는 대구 경북 민심이 내년 대선에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표의 결집을 위해서 좀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 대표로서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런 민감한 문제를 갖다가 덜렁 당론으로 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대구 출신으로 제1야당의 첫 수장이 된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등장으로 여당 일색이던 대구 경북 정치권 지형에 어떤 변화가 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방부가 성주군 제3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현장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성주 골프장과 맞붙은 김천에서는 반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김천시청에서 사드 배치 반대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재현 기자, 현재 촛불 문화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김천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김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사드 별사 반대 구호를 연신 외치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이곳 촛불 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시민들은 제3 후보지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 골프장이 김천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사실상 김천 배치와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문화제도 그동안 김천 혁신도시와 농소면으로 나뉘어있던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이 김천시청으로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사드 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 관계자에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16,000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중앙에다가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김천 시민 만여 명의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시도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국방부와 경상북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제3후보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부터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산, 수륜면, 까치산 등 제3후보지 3곳의 실사에 들어가 앞으로 선정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천 사드 배치 반대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김천시청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성주군 안보 및 사회단체 협의회와 성주읍 사회단체 회원 3천여 명은 오늘 성주군청에서 사드 제3 후보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산포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성주 지역 내 제3지역 검토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와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자긍심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본이 강제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경술 국지 106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민족 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의 조선 통감 테라우치와 이완용 등의 친일 내각은 1910년 8월 22일 우리의 주권을 빼앗는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한 뒤 국민의 반발이 두려워 일주일 뒤인 8월 29일에 발표했습니다. 경술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긴 부끄러운 날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날이죠.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이다. 따라서 국치 기념일이란 말은 이런 국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106년 뒤 경상북도 내 광복회 공예자와 독립운동 후손, 시민, 학생들은 태극기를 들고 그 나라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만세 삼창, 태극기 달기 캠페인으로 이어진 추념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순간 독립정신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광복회 경상북도 지부는 그동안 경술국지일에 조기를 개행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대구와 광주, 충북, 경기 등 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술국지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 개정 운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술국지일은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기억함으로써 그런 역사를 맞이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걸 깊이 각오를 다지기 위한 날입니다.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는 노력이 이어질 때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운영하는 수성아트피아 관장 선임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친척이자 이미 다른 공연장 관장을 하며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 선임된 건데 내정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수성 아트피아 관장 공모에는 모두 10명이 응시했습니다. 전직 공무원, 극장 관장, 대학 교수 등 이력도 다양했는데 대구 경북 이외 지역에서도 3명이 응시해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최종 2명이 7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심층 면접을 받았는데 탈락자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저는 면접을 보지 않고 그 앞에서 나를 비하하고 인격적으로 유린을 하더라고. 수성아트피아는 클래식 하는 자리인데 당신이 와서 어떻게 할 거지? 면접 내용이 다 그런 거였어요. A 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관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대구 모구청 문화회관 관장 출신의 김모 씨. 김 씨는 3년 전 이 문화회관의 관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예술단체를 공모나 심의 절차 없이 상주단체로 선정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문제의 상주단체는 유령 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했고 이후 대구문화재단 감사에서도 심각한 운영 문제가 드러나 지원금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면접평가에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앞세워놓고 심사 과정에 이런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거는 다 비리라고 나는 비리라고 보기보다는 공부적으로 미스가 아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지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지난 23일 최종 선임 전에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대로 강행했고 김 씨는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 현역 국회의원에 가까운 친척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모 과정부터 내정설이 흘러나왔지만 수성문화재단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관장 선임 과정에 잡음이 무성했지만 비공개 선임을 강행한 수성문화재단은 선임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면접위원별 평가표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83살 박모 씨가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웃 할머니들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1, 2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2심도 같은 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박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마을 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마을 회관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누가 못했나 몰라요. 그래, 가위 나오세요. 냉장고 있는 거야. 또 농약이 든 사이다를 먹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위해 1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 등은 상고심에서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원심에서 다소 약하다고 판단됐던 범행 동기까지 상당 부분 채택되면서 대법원은 박 씨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2012년 10월부터 대구의 H사 본사와 전국 5개 지사에서 장갑과 이불, 의류 등을 향균 제품이라고 제공하며 판매 금액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유혹해 3,820여 명에게서 126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들은 노인과 주부 등 서민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판매원이 되려고 가입비 명목으로도 33만 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숭아는 최근 몇 해 동안 다른 과일에 비해 시세가 좋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공급 과잉으로 위기감이 커지면서 수출로 돌파구를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경산시 진량읍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최재원 씨는 최근 홍콩으로 황도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140여 농가가 연구를 통해 고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면서 일궈낸 결실입니다. 당도도 높고 과즙도 풍부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좋아 주문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 지역의 복숭아 수출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성사시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생산 과잉이 얼마 있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산의 복숭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하지 않으면 가격에 대비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가들이 수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전국적으로 복숭아 재배 면적이 많이 늘면서 출하량이 증가해 시세가 예년만 못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북 지역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지난 2008년 4,600여 헥타르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5,700여 헥타르로 7년 동안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제 복숭아 면적 크게 안 늘지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복숭아 수출은 경산뿐만 아니라 영덕, 상주 등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도 시작돼 FTA 시장 개방과 과잉 생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대 국회 초재선 국회의원 154명의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한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법조인 출신인 영주 문경 예천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195억 7천여만 원을 신고해 최고 자산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이 31억 원이었고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이 1억 8천만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습니다. 대구 상공회에서는 오늘 대구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대구 지역 70여 개 기업과 관련 기관 등에서 100여 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법령의 주요 내용을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대상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경제자유구역 안의 업무용지가 선정됐습니다. 공무원과 도의원,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6개 후보지를 현장 답사한 뒤 채점을 통해 포항 북구 이인리 경제자유구역을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지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연계성장 잠재력과 발전 잠재력, 접근성과 기반시설 설치 용이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족 관련 단체 종사자와 전문가 등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전국 다문화 가족 네트워크 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다문화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 우수 정착 사례 발표와 사회 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9회 대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돼 수성못 야외 무대와 김광석길, 동성로 등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될 이번 축제에는 박완규, 알리, 제이슨 린드너 등 국내외 유명 음악가들이 대거 참가해 재즈와 락,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데 공식 개막식은 9월 1일 저녁 수성못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도로 절개지에서 토사 1,200톤이 쏟아져 인근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지나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포항시는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복구에 나서 무너진 흙을 모두 치웠는데 밤사이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택시 기사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1시간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20여 명으로부터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낸 뒤 달아난 혐의로 39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택시 안에서 거액의 현금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9일까지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합니다. 12개 반 26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상반기 미점검 학교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